이미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수습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튀는 놈은 정진석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랬거든. 정진성 너 알았어 몰랐어. 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왜냐면 이건 이제 사실상의 내란죄로 넘어가는 거고, 이게 역을 알면서 저질 안 했다 그러면 내란에 동조한 거잖아요. 공범이죠. 그러니까 정진석이 일단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그냥 수리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 일괄 사의 표시. 사표를 싹 던지고 나와버립니다. 일괄. 그 얼마나 웃겼냐면요. 새벽 4시 20분에 윤석열이 나왔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해결을 했다. 이제 계엄을 풀겠다. 하지만 아직 정족수 전이라 발표 아직 정식으로 풀 수는 없다라고 이걸 하고 난 다음부터 4시 반 이후부터 대통령실 안에서 어마어마한 퇴근 차량들이 쏟아지는데 얘네들이 출근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지금 오전 업무를 대통령실이 물려놓고 비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 지금 행방불명 상태고요. 비서실장 사표 내고 튀었고요. 연락 안 된대요. 어제 새벽 4시에 오늘 새벽 4시 반에 퇴근했던 어마어마한 400여 명의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복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론적으로 윤석열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버렸지. 본인들 실드 치다가는 본인들도 내란으로 그치, 같이 내란죄로 이제 있어요. 같이 그렇죠.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은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국회에서 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하겠다. 또는 체포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짐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요. 왜? 200명을 채워야 되니까. 지금 현재 190명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국짐 안에서의 반대표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짐은 지금 비공개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의원총회 안에서 일단 이 문제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수습해야 되니까 탈당 요구하자. 그리고 탄핵안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지금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경호에 영이 안 서요. 왜? 20억 받아 처먹은 이것 때문에 지금 추경호의 말빨이 의원들한테 전혀 안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원들도 고집을 피울 때가 아닌 게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요. 한국인들이 계엄령을 거부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 여기서 딱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가 극적으로 실패했다. 이거는 계엄령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셀프 쿠데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셀프 쿱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한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이 조치를 거부해 셀프 쿠데타가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라고 썼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거는 셀프 쿠데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체포 들어가야 됩니다. 이 셀프 쿠데타를 했다고 하면 이건 바로 내란 음모죄로 내란 음모가 아니고 아예 내란이에요. 내란을 저지른 죄로 인해서 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체포안을 동의시키기 위해서는 200표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한동훈이도 돌아섰거든요.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도 강을 건넌 거예요. 루비콘 그렇죠.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윤석열이랑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동훈과 가서 붙어 있던 종자들하고 여기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몇몇 종자들이 있어요. 안철수라든지, 이준석 같은 애들이 일부러 시간 늦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에 들어가야 돼. 나는 담을 못 넘어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님도 담을 넘으시는 마당에 지금. 시각장애인 민주당 국회의원 분도 넘으셨어요. 박지원 대표도 넘었어. 근데 젊디나 젊은 놈이, 밖에서 막 사진 찍히라고 그 지랄을 떨고, 결국 제 시간대에 안 들어가면서 바깥에서 반대하고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얘네들까지 어떻게든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내일 사이에 일단 탄핵안 통과와 그리고 내란 음모에 관련된 체포 관련된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체포되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은. 많은 분들이 김용현이가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러면 사형입니다. 이미 정말 사형입니다. 이미 내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형입니다. 또 이걸 한다고 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사실상의 이게 이미 끝났어요. 이미 김용현도 이제 체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휘관을 동원해갖고 자기가 쿠데타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럴 능력이 있으면 이번에 성공시켰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열받았어요. 왜냐면은 바이든이 하필이면 앙골라 순방을 갔어요.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윤석열이 사고를 크게 친 거예요. 왜? 제가 왜 사고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바이든은 본인이 퇴임 전까지 외교적 성과를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일이 지금 더 커지면 안 되는 오.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도 60일 휴전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계속 사고를 쳐요. 교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미국이 계속 아니야 휴전이야. 아니야 휴전 중이야. 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이든이 외교적 성과가 지금 너무 급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이든이 앙골라 순방을 간 사이에 윤석열이 사고를 쳤어요. 심지어 미국 주류 언론들 뉴욕타임즈부터 시작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한미 동맹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바이든이 들어서서 한미일 동맹이 엄청 공조가 강화됐는데 여기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엄청난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굴욕적- 이거 바이든이 어떻게 수습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굴욕적이긴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언론 정치기자들은 이걸 윤석열의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러한 쿠데타를 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실제 사전 통보나 협의가 없었다는 거지. 미국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전 통보 못 받았다. 그리고 일본도 이건 생각지도 못한 결과라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외교적으로 그쪽 애들도 윤석열을 손절 쳤다는 겁니다. 손절이에요. 그렇죠. 완벽한 손절입니다. 지금 미국 주류 언론들은 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이 제가 이게 직업상 저는 사실은 한국 언론도 보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외신들 실시간으로 체킹하고 있었는데 왜 큰 사고 났을 때 우리 이태원 참사 벌어졌을 때 왜 세계 주류 언론들이 그 홈페이지 첫면에 라이브 창 띄워놓고 업데이트 상황 계속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실시간 뉴스를 다 띄웠어요. 워싱턴 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CNN, BBC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예측 못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성공할 수 없는 무리한 쿠데타를 저지른 거는 이거는 김건희한테 욕먹고 화딱지 나갖고 술김에 술주정 차원에서 던졌다고 하는 거 이외에는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의도를 왜 했는지 의도를 알 수 없는 진짜 멍청한 쿠데타예요. 정말 미국이 열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런 외교적으로 국제 관계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군들과 그의 가족들이 한국에 어마무시하게 있잖아요. 그치. 이 사람들이 맞아, 맞아. 임계철산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한국 안에서 무슨 그렇죠. 국지전이라든지 쿠데타 같은 음모 같은 미국에 알려줘야 되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되는데 그걸 전혀 보장 안 해준 상태에서 사고를 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주한미군이라든지 또는 그의 가족들이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또는 그들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 또는 주한미군이 들어가 있는 한국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담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자충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물러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윤석열의 고육주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날 그거야? 빨리 좀 끌어내려줘 이 얘기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이 그거는 외교고 그거 상관없이 경은 그거에 상관없이 하잖아요 하는데 경은 상관을 안 하겠지만 실무진들은 그걸 상관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이 설사 명령을 내려도 실무진들 입장에서 지금 정진석이랑 그 애들이 왜 빤스런을 했는데요. 책임지기 싫어서. 야 이거 진짜 좆됐어. 미국도 이거 셀프 쿠데타라고 인정했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진들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무리 야 밀어붙여라고 해도 밑에 사람들이 이거 밀어붙였다가는 미국이 관여되면 우리 끝장나겠는데 판단 내려지면 실무진들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지금 해외로 가장 먼저 나가고 싶은 사람 김태효일 거예요. 김태효가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이중 스파이로서 이 모든 외교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개판쳐 만들어 오긴 했지만 실제 외교 안보에 관한 한 어떤 뭐 안보 수석보다 또는 외교부 장관보다 영향력을 더 나름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 꼴을 자기도 모르게 당했고 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책임서를 물어보면 네가 컨트롤한다는 윤석열은 컨트롤이 안 되는 인물이구만. 너도 그러면 쓸모없는 컨트롤 키네 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 이정재랑 저기 정우성이 나왔던 헌터 맞나요? 맞아요. 네. 헌트? 헌트인가?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 메커니즘이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줄 몰랐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본도 반응이 너무 안 좋고 아. 중국도 반응이 지금 너무 안 좋고요. 지금 상황이 유럽연합, 독일, 영국, 심지어 러시아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바로 우리한테는 사전 통보 분명히 없었어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그렇게 무효시켰잖아요. 그 프로세스에 따르길 바란다. 라고 바이든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X에 국회에서 무효화된 그 펄결 장면 있잖아요. 그거 올리면서 와우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는 것도 우스운 거긴 하는데 이게 몇 시간을 못 가고 국회에서 해산이 되는 것도 그렇고 이걸 갖다가 가만히 놔두고 있는 우리도 우스운 거예요. 아무튼 이런 총극이 불과 6시간 만에 뭐 3일 천하도 아니야. 6시간 천하로 끝나는 쿠데타가 됐는데 4시 20분에 와갖고 그때 술 깨갖고 이제 뒷수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런 걸 했어? 아무튼, 국회에서 부결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참고는 들어가는데, 또 이러면 나 또 할 거야? 이런 뉘앙스를 남기면서 또 한 번 철없는 회견으로 이걸 끝냈다는 거죠. 지금 왜 국제사회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면 일단 뭐 정말 이데올로기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미쳤어? 말도 안 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국, 필리핀이나 볼리비아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K-팝, 한류의 중심지, 전 세계의 지금 중심이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자체가 미국의 가장 민주주의적인 우방이며, 그렇죠. 사실상의 미국하고 혈맹 관계로 미국이 만든 내가 제일 잘 만든 민주주의 작품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야. 이 나라 경제를 봐, 민주화를 봐, 언론 자유 지수 이런 것들을 봐, 문화적인 걸 봐.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야 했는데 그거를 다 말아먹은 거죠. 그리고 미국 타령하지 말아요. 박정희, 전두환도 미국 눈치 안 보고 저질렀습니다 하셨는데 눈치 봤어요? 뭔 개소리예요? 눈치 예? 봤어요. 눈치 봤어요. 이미 5.18 관련해갖고 신군부가 그 당시에 미국에다가 사전 보고했다는 정황이 기밀 해제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쿠데타 이후에 미국하고 협의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을 비롯한 각종 군사무기, 그 다음에 핵개발 포기 선언을 하고 정권을 인정받은 게 전두환이에요. 네. 그때 만약에 미국에서 전두환 인정 안 했으면 전두환은 대통령 못 됐습니다. 본인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그때랑 또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이미 외국 자본이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들도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있지만 외국 자본들도 겁나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각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 기업들, 들어가 있는 자기네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해서 언제 비상사태를 본인들 자국에서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려 중이라는 얘기가 다 따라 나와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반나절 6시간 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의 선물이 야간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바닥을 쳤고요. 환율이 40원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한 20원 상승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4천만 원이 빠졌는데 한국에서만 한국이 투매를 한 거지. 한국 비트코인에만 1조 원 넘는 돈들이 1조 2천억 가까운 돈들이 판매 대금이 싹 빨려나간 거예요. 아까 인터뷰 보는데 대학생이 나왔어요. 연대 정치외교과 학생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더래. 그러고 보니까 비상계엄령 떨어진 8천이 거야. 됐어. 1억 2천을 가던 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건데 이 모든 이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윤석열이 이걸 던져버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내가 스스로 자리를 내려올게라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힐링타임을 갖고 와서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은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그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